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 그 세종시 강간 상황극 사건, 그 엽기적인 사건에서 네.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한 게 무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고, 그거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서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이 의문점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쵸? 네. 뭐였죠? 재물손괴죄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쵸. 또. 자, 그게 왜 오늘은 그런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도죄 인정 안 되면 재물손괴죄는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다며, 그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지 왜 이거 무죄 선고했어요? 이 부분이잖아요. 네.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사법에는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불고불리요? 네, 아니 불자에다가 고는 그 알리의 고자예요. 고소하다 할 때 그 알리의 고자. 정확하게 말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불리, 심리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에요. 이 불고불리의 원칙은 그래서 네. 예를 들어가지고요. 자, 보세요. 소영이가 B를 칼로 찔러가지고 이제 B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토록 원하던 이제 사람을 한번 살해하셨습니다. 원하진 않았어요. 네, 검사가 네. 살인으로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근데 사망 사건이니까. 재판 과정에서 소영이가 찌른 부위가 내 생명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게 어깨 부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영이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내가 이거 죽일 순 없지만 평생 팔 못 쓰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그게 밝혀진 거죠. 왜 그래 너? 미쳤나 봐. 이 김소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진짜 얘기해 주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죽일 생각 없었잖아요. 어깨 찔렀고 뭐 죽이겠다는 뭐 그런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네. 살인의 고의가 없죠. 고의가 없으면 살인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렇죠. 모든 미필적 고의라도 네.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고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와. 그 살인죄가 안 됩니다. 자, 근데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힌 건 맞죠? 그쵸, 상해치사? 그쵸, 상해치사. 응. 상해를 입혀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상해치사가 인정될 수는 있어요.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쵸.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검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살인으로 공소 제기를 했다라고 네. 하면은요, 법원에서는 야, 너 살인은 아닌데 상해치사 유죄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왜? 공소 제기를 살인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네.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딱 확정이 돼버린다. 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영영 그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되죠. 소영이는. 네, 안 소영인데? 되죠. 아, 김소영이라면서요. 아, 네. 자, 이런 불고불리 원칙을 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도대체 이런 거 왜 있나 싶죠. 그쵸. 그냥 처벌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자, 근데 우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죠. 네. 권력을 분립해 두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국가 권력이 집중되고 남용되는 걸 방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네. 거잖아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보세요. 한 기관이 기소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네. 그것까지 해요. 그걸 하고 네. 그 재판도 자기가 해요. 이러면 아.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독식이네, 독점이네. 그쵸? 네. 내가 기소하고 내가 재판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 재판 결과도 뻔한 거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이제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요, 불고불리 원칙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이죠. 네. 법무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소속인 검사가 기소를 하고 사법부인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끔 나누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네. 법원은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라, 이거거든요. 아.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소영이는 현실에서 처벌을 안 받을까요? 받아요. 대부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검사님들이 되게 똑똑하십니다. 이거는 딱 봐도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네 하면 상해치사로 기소를 하실 거예요. 애초에 네. 처음부터. 네, 그리고 네. 제가 예전에 미필적 고의 얘기하면서 그 아동학대 사건 얘기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제가 그 얘기한 거 있어요. 검사가 주의적으로는 살인으로 기소를 했고 예비적으로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같이 그쵸. 한 거죠? 자, 주의적 예비적은 뭐냐면요, 먼저 주의적으로 기소한 네. 거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 주세요. 네. 근데 이거 무죄라면 예비적으로 기소한 거라도 유죄로 해주세요. 이게 주의적 예비적 기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사안이 실무에서 있었다면은요, 네. 그러니까 즉 검사가 야, 이거 혹시 살인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찝찝한데?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살인으로, 상해치사로. 그쵸, 살인을 네. 주의적으로 하면서도 하고?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로 기소를 하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자, 있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살인으로 네. 기소를 해버렸더니 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검사가 실질적으로요, 1심에서 무죄 나오면 검사들은 99% 항소를 해요. 항소가 됐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하면 되겠어요? 상해치사로. 상해치사로 바꾸든지 아니면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예비적. 주의적으로는 살인, 예비적으로는 상해치사, 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긴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예비적인 그 명목을 몇 개씩 달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이것도 되게, 이거 안 되면 이것도 되게 해달라고. 그죠. 여러 개를 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닌데 네. 정말로 막 이거 이렇게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 검사는 당연히 없고 네. 설령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것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유가 네. 법원에서는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요 네. A라는 범죄로 기소했어도 B라는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소영이가 네. 이거는 신소영, 네. 유소영 전국에 있는 뭐 소용이 다 소환하죠 뭐. 업무상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보관하던 현금이 있었는데 네. 이걸 자기 통장에다 입금을 해버려요. 이거 무슨 죄일까요? 횡령죄? 횡령죄예요. 그쵸. 그쵸. 자, 근데 소영이가 회사 계좌에 있던 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자기 계좌로 이체를 시켜버려요. 이거 무슨 죄일까요? 이게 그것도 횡령 어렵죠. 이건 사실 배임이에요. 횡령이 아, 아니라. 무슨 차이죠? 그 차이를 설명하면 우리 영상 주제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물어보지 말걸. 업무상 횡령이랑 배임은 행위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별개의 죄예요. 근데 어. 대법원이 야 이런 경우는 행위도 거의 유사하고 보호법익도 거의 같은 법익이고 뭐 이런 경우라면은 네. 그냥 인정해도 돼. 횡령으로 기소했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어도 업무상 배임해도 돼. 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싹 다 종합해 보면은요, 아까 상해치사한 소영이는 그쵸? 무죄로 풀려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되네요. 근데 그러면 네. 세종시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 됐냐? 아, 그니까요. 맞네. 이걸 자. 잊고 있었네. 일단 검사가 좀 고집을 피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 그 절도냐 재물손괴냐는 되게 조그만 부분이었잖아요. 아, 그쵸. 그게 네. 뭐가 중요해, 지금? 그쵸. 사실은 이게 강간죄가 인정이 되느냐 안 네. 되느냐였고 1심에서 심지어 강간죄 무죄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흔치 않게 이제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그 음. 부분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추가된다고 해서 뭐 형량에 큰 큰 영향은 없었을 없나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고불리 원칙이 뭔지 또 왜 법원에서 마음대로 죄명을 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지와 동시에 실무적으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전국에 있는 소영이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